안녕하세요! 인지해부와 호흡기통 발표를 맡게 된 입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실씩 발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지해부와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 호흡계통의 해부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계통 중 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는 호흡계통의 첫 부분으로 바깥코, 코안, 코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결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코안에서 동물처럼 뻗어나온 것을 코견꿀이라고 합니다. 코견꿀은 위턱뼈, 이마뼈, 벌집뼈, 나비뼈로 구성되어 있죠. 코견꿀의 기능은 머리뼈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고 발성할 때 공명을 일으켜서 콧소리를 멋있게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코견꿀 중 위턱꿀은 위가 코안으로 뻗어 있고 코안과 연속되는 점막으로 덮여 있는데 이 때문에 코안의 염증이 잘 생기고 또 보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보고 축농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코견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마굴, 프론탈 시너스는 코안의 위쪽에 위치했습니다. 반달 틈새를 통해 중간 콧길로 열려있죠. 두 번째, 벌집꿀은 벌집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불립니다. 벌집뼈의 미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죠. 이것 또한 코안의 위쪽 바깥쪽에 위치하고 그 일부는 위콧길, 중간 콧길로 열려있습니다. 세 번째, 나비굴은 나비뼈 몸통의 안장 아랫방향, 코안의 뒤쪽에 위치하며 위콧길로 열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턱굴, 이것은 코견꿀 중에서 가장 큽니다. 코안의 아래 바깥쪽에 위치했습니다. 반달 틈새를 통해 중간 콧길로 열려있죠. 그 다음은 바깥코, 이스터널 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코는 중앙에 돌출한 삼각기둥의 융기입니다. 피부와 근육으로 덮여있고 속은 점막, 뼈대, 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깥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바깥코는 콧뿌리, 콧등, 콧끝, 그리고 왼 오른쪽에 콧방울로 구분이 되죠. 아래에는 이 콧구멍이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노잘 캐비티, 비강이라고 불리는 코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코안은 바깥 콧구멍에 의해 시작되고 뒤쪽 끝은 콧구멍, 코아나로 뒤에서 볼 인두라는 곳에 열려 있습니다. 이 코안은 공기의 통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중 윗부분은 일부는 후각에 관여하죠. 점액분비, 점액 섬소수송 등을 통해 독성물질과 감염원을 제거합니다. 또한 점막하 분비선에서 분비되는 라이소자인, 락페토린 등의 항균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인체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이 들숨쉬의 공기는 코안의 코선만의 구조에 의해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코털과 점액에 접촉됩니다. 코안이 이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맑은 공기를 들이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기가 점막 위를 지나갈 때 잘 발달된 혈관의 혈액에서 열이 방출되어서 공기의 온도를 조절해주고 점막층에서 수분이 증발하여 공기의 습도를 조절해주죠. 덕분에 공기는 따뜻해지고 촉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 안으로 들어온 먼지는 점액에 붙으며 이것은 침을 삼킬 때 소화관으로 들어갑니다. 점액과 먼지는 소화관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네, 저희는 코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두, 파링스라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인체 부학 8장 호흡계통 중 인두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두란 입 안의 뒤쪽 코 안과 후두의 중간에 위치하며 일명 목구멍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인두는 먼저 코인두, 입인두, 후두인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코인두를 소개하겠습니다. 코인두는 인두의 위쪽 부분으로 코 안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인두의 바깥쪽 벽에 귀관이 열려 있어 상후 호흡기도 감염 및 중이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기관은 바깥귀와 가운데 귀 사이의 기압을 조절하여
고막의 진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인두의 뒷벽은 인두편도라고 하는 림프 조직이 모여 이루어져 있으며 인두편도의 비대는 코로 호흡하는 것을 힘들게 한답니다. 중이염이란 중이에 발생하는 모든 염증을 가리키는 용어로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 가장 흔합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특히 착륙 시 항공성 중이염이 자주 나타나는데 하품을 하거나 침을 꿀꺽 삼키면 해도 된다는 것 모두들 아시죠? 둘째로 이빈두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인두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빈두는 인두의 중간 부분으로 호흡계통과 소화계통의 공통 통로이며 입안 뒤에 위치하여 물렁 입천장에서 목불뼈 위치까지 이르며 후두인두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후두인두를 소개하겠습니다. 후두인두는 인두의 아랫부분으로 호흡계통과 소화계통으로 작용하며 목불뼈 높이에서 후두 덮개까지 이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후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부분은 후두입니다. 후두는 영어로 라링스라고 하는데요. 후두는 후두인두와 기관 이행부를 연결하는 길이가 약 4cm 정도 되는 기관입니다. 후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공기가 드나든다는 것인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공기가 아닌 이물질의 유입도 막아주기도 한답니다. 후두는 작은 근육으로 운동하고 속은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후두에는 크고 작은 후두 연골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후두 연골은 관절과 인대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패 연골입니다. 위에서 보았을 때 V자를 그리는 모양입니다. 방패 연골에서는 후두 용기가 일어나는데 이는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더 크고 후두 용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반지 연골인데요. 반지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반지 연골이라고 불립니다. 이 연골은 후두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지 연골과 관절하고 있는 목불 연골입니다. 목불 연골은 삼각형 모양의 한 쌍입니다. 후두근에 의한 목불 연골의 위치 변화가 성대문의 모양을 변화시키고 성대의 긴장도 변화시킵니다. 이로써 목불 연골은 발성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잔불 연골이 있는데요. 이 연골은 근육이 붙는 곳으로서 말하는 동안에 성대의 장력을 유지해주고 음식물이 후두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밖의 연골에는 쐐기 연골, 후두 덮개 연골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후두 덮개 연골은 잔불 연골처럼 음식물이 후두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후두 근육입니다. 후두 근육은 후두 연골과 인대를 움직이게 합니다. 후두 근육은 또한 성대문의 긴장과 모양을 바꾸고 후두 덮개를 움직이게 하는 뼈대 근육입니다. 기능으로는 후두를 안정시키고 성대 주름의 긴장도를 조절하고 성대문의 열고 닫음을 조절합니다. 귀걸이가 왜 귀걸인지 아세요? 귀에 걸기 때문이죠. 이처럼 후두 근육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성대입니다. 성대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관입니다. 성대에는 후두 안의 벽에 두 줄의 점막 주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위의 주름을 거짓 성대, 아랫 주름을 참 성대라고 합니다. 성대 주름 사이의 틈새를 성대문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내는 방식은 성대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대 주름의 속모서리는 성대문을 지나는 공기에 의하여 진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음성이 됩니다. 발성 시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성대 주름이 서로 접근하고 성대문의 틈새가 작아지겠지요.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는 안정호흡 시에는 성대문의 뒷부분을 개방하고 심호흡 시에는 마름모 모양으로 활짝 열립니다. 소아들은 성대 주름이 성인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고음이 나는 것이고요. 사춘기 시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성대 주름이 더 굵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음의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성대의 소리 변화는 후두 근육의 조절에 의하여 변하게 됩니다. 이제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관 연골들은 기관이 닫혀 공기의 통로가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관지는 기관관림부에서 양쪽으로 갈려져 허파에 이르는 공기의 통로입니다. 또한 기관지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계속 분지를 하는데 오른 기관지로 3가지, 왼 기관지로 2가지가 분지되는 2차 기관지와 더 분지되어 오른 허파에 10가지, 왼 허파에 9가지로 분지되는 3차 기관지가 있습니다. 기관은 후두에서 기관지를 이어주는 기도인데요. 이물질이 공기와 함께 들어올 시 점막과 점액을 통해 이물질을 걸러냅니다. 또한 연골의 가슴 안에 위치하는 탄력성 있는 관으로 16에서 20개 정도의 기관 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차 기관지가 계속해서 분지되어 지름이 1mm 이하인 기관지를 세기관지, 이후 종말 세기관지, 호흡 세기관지, 허파과리관, 허파과리 주머니, 허파과리에 이르게 됩니다. 코 안에서 종말 세기관지까지는 공기의 통로 역할을 하고 호흡 세기관지 이후부터는 공기와 혈액 사이에 실질적인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정확히는 폐포의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모세혈관의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들어가는 가스 교환이 일어납니다. 추가적으로 기관지에 관한 수술로는 기관 절개술이 있습니다. 코나 인두 같은 상부 호흡 기도가 막히면 허파로 가는 공기가 차단됩니다. 즉 많은 원인으로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일으킬 때 공기의 흐름을 회복시키고 호흡 증진, 분비물 제거를 목적으로 이 수술이 시행됩니다. 수술 방식은 목 앞부분에 구멍을 내어서 장치로 구멍과 기관을 직접 연결하여 공기가 허파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허파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로병원 암연구소의 라이크 플리스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폐암에 걸렸다면 당신은 당신의 상대와 치료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폐는 당신의 가슴 속에 위치한 이 스폰지 같은 기관입니다. 폐 오른쪽에는 2개의 로브로 나누어져 있고 오른쪽에는 3개의 로브가 위치해 있죠. 당신이 숨을 쉴 때 공기가 당신의 코나 입으로 들어가서 기관이나 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점은 작은 바위아치인데 그 기관들을 알베올리라고 불리는 작은 공기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혈관 속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하게 되고 폐에서 숨을 내쉬면 이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혈류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폐 안에는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앞뒤로 미끄러지도록 도와주는 얇은 막이 있고 당신의 폐 밑에는 숨을 쉬면서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횡격막이 위치하고 있게 된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의 폐는 림파관을 통해 림프절이라고 불리는 작은 면역체계 세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면역체계 세포인 림프절 그룹은 목뼈 위, 가슴뼈 뒤, 몸의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폐 여러 부분에 위치해 있지요. 정맥류는 박테리아, 암세포와 다른 건강하지 않은 물질을 폐와 다른 장기로부터 림프라고 불리는 투명한 액체로 운반하게 됩니다. 이상 허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좋아요 좀 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아요 좀 줘의 호흡계통 발표였습니다. 모두 즐거우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이었습니다.